부동산 한 군데를 더 가봐야 되나? 경매 나온 말로 하면서 가보는 게 좋을까요? 멘탈이 좀 흔들리셨군요.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죽장입니다. 오늘은 금조 같은 불인이 30대 청년이 1층 반값 상가를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처음 가는 상가 임장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동구민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많은 팁들이 있을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닉네임 월급쟁이 부자 월구입니다. 오늘 천안에 제 관심 있어 하는 매물이 있어가지고 보러 왔는데 바로 아파트 앞에 있어가지고 좀 사람들도 좀 있고 할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조금 썰렁하네요. 솔직히 저는 이제 손품 팔았을 때 자세히 보진 않았고 메들카 빌딩인데 사진 보니까 약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국이 없다는 거에 살짝 내가 낙찰받아서 약국을 집어넣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우선은 첫 번째 관심을 가졌고 1층 매물이기도 하고 싸니까 우선은 뭐 올만한 매력이 있겠다 해서 오게 됐습니다. 우선은 이 해당 물건 한번 보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제가 오면서 지도를 봤는데 여기가 아파트가 바로 앞에 있고 맞은편에 상가가 있어가지고 좀 다니는 사람들이 많겠다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조금 많이 없네요. 이게 조금 마음이 좀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근데 이 아파트의 장점이 요즘 아파트들 보면 알겠지만 동과 동 사이 거리가 되게 멀어가지고 어딜 가든지 다 차 타고 이동하시더라고요. 제가 심지어 당근마켓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했었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아파트 입주민인데도 불구하고 걸어오는 게 아니라 차 타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 아파트는 우선 동과 동 사이 거리가 짧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걸어 다니는 그런 상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금 경매에 나왔거든요, 사실. 네네. 그래서 제가 경매 물건 보러 왔는데 혹시 여기 주변에 보러 온 사람 엄청 많이 있죠? 매주 주말은 좀 안. 주말에 계속 와요? 네. 근데 여기 일하시면서 혹시 여기 유동인구나 좀 찾아오는 손님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학원가라서 네. 식당이나 이런 데보다는 이 동물병원 찾아오는 손님들은 주로 아파트 입주민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진짜 많이. 저희 병원은 타 지역에서도 많아요. 타 지역에서도 와요? 어우, 네, 그래서 잘. 의사분이 솜씨가 좋으신가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목적지에 왔는데 우선은 장사를 안 하는 것 같네요. 여기가 가게 문도 닫혀 있고 지금 영어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안 보이네. 저기 죄송한데 옆 가게 장사 안 한 지 혹시 얼마나 됐나요? 꽤 된 것 같아요. 한 뭐 1년 정도 넘었어요? 1년 정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임장 처음인데 젊은 팩인지 몰라도 들어서 잘 물어보시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컴컴하다. 화장실이 이렇게 있구나. 이 후면부를 사용하려면은 이거 다 치워야겠네요. 여기 지금 앞에 식당인가 여기 다 짐을 놔가지고 나중에 뭐 제가 낙찰받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한번 저 식당이랑 한번 상의는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 우편물이 쌓여 있는 게 러브레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러브레터가 몇 장이나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네. 어우씨. 야, 오랫동안 안 만져가지고 먼지가 쌓였네. 뭐 경매 관련된 건 없고 뭐 은행 뭐 적십자 뭐 그런 거밖에 없네요. 이쪽이 전면부고 이쪽이 후면부긴 한데 이쪽이 좀 상권이 좀 더 발달된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딱 이 골목 하나 차이로 막 나뉘네요, 이게. 근데 여기는 이 골목 사이로 학원가와 유흥가가 바로 나뉘네요, 여기가. 야,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데 이런 유흥업장 들어오기 쉽지 않은데 경험이 없어가지고 뭐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뭐 후면부도 막 많이 조용하네요. 아이고. 우선은 한번 관리사무소 가가지고 뭐 관리비 얼마나 밀렸는지 한번 체크해보러 가보겠습니다. 계세요? 안 계시네요. 그럼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관리실이죠? 저 그 401호래. 104호. 네네. 근데 거기 지금 경매가 나온 게 있어가지고. 네네네. 제가 낙찰 받으면 이거를 제가 얼만큼 부담해야 되나 관리비 미납한 거 확인하려고 전화드렸거든요. 관리비가 한 66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660이요?
네. 한 달 관리비가 얼마 정도 나오나요, 지금? 한 20만 원 정도요? 지금 평균? 그럼 그분이 10만 원이 좀 안 되던가 그러죠? 그럼 이분이 거의 최소 30개월 정도는 좀 미납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유주분이었어요. 직접 하시던 거였는데 뭐 그게 좀 안 되다 보니 뭐 아. 네네. 네. 낙찰 받으면은 이 관리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어떻게 좀 좀 더 가격이 좀 어떻게 요즘엔 이게 다 나와 있어서요. 예. 연체를 그래서 빼서 다 말씀드려요. 아 지금 말씀하신 연치를 빼서 말씀한 순수 금액인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오 가격이 좀 있긴 있네. 네. 우선 이거는 협상 조율한 부분이 아닌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예, 있죠. 네. 아, 알겠습니다. 제가 낙찰 받으면은 600만 원 일시불로 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관리비 미납을 많이 하셨네요. 뭐 600만 원 정도쯤이야 뭐 우리에겐 경락자금 대출이 있으니까 600만 원쯤이야. 우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관리비는 경락자금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관리비는 나의 실투자 비용을 넣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 건물 아까 복도 들어왔을 때 그 바로 옆에 카페가 폐업한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매물로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그게 3천에 140 정도 나와 있는데 평형대도 비슷하고 근데 같은 층에 같은 평형대로 나온 게 또 매매가 나온 게 있는데 그건 지금 4억 2천에 나왔더라고요. 지금 4억 2천에 140이면은 수익률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 우선은 제가 이게 지금 최저가가 2억 7천이니까 3억으로 했을 때 수익률 한번 볼게요. 그럼 100만 원으로 잡고 곱하기 12 3억에 보증금을 1,000만 원 잡고 그러면 이렇게 해도 수익률이 4.1%. 아 그럼 최저가로 한번 해보면은 100만 원 곱하기 12 1200이고 수익률 4.4%. 아 진짜 모르겠다. 이게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진짜 모르겠다. 일단은 부동산을 갔다 와서 계산해 보시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갔다 오면은 내가 체크하지 못했던 가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부동산 들어가시겠지만 저도 부동산 뭐 사고 팔 몇 번 해봤지만 이거 사는 사람은 수십 명이 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명이 사는 거거든요. 감정가 대비 50% 가격이고 또 우선 50%라고 하면 솔직히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갖거든요. 아까 또 동물병원 물어보니까 뭐 매주 온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 보고 이렇게 낙찰 받아도 수익률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또 여기가 학원가니까 학원가를 상대로 자기가 직접 장사를 하면은 뭔가 될 거라는 생각을 또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 물건이 물건 나와 있는 건데 아니 깊네 확실히. 장사한 지 그렇게 오래돼 보지 않은데 매물이 나왔네. 근데 우선은 좀 저는 뭐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너무 조용해요. 근데 그 족장님이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저 이번에 월세 초급반 들을 때 큰 상권이 작은 상권을 잡아먹는다 막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네이버 지도로 살짝 봤는데 이 앞쪽만 살짝 우리가 아는 그 일반 상가들이 있고 뒤쪽은 다 유흥가 하더라고요. 막 노래바 있고 막 안마방 있고 막 술집 있고 막. 근데 또 여기 맞은편에 상권이 엄청 커요. 그래서 저기까지 가면서 저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좀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또 저는 여기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사람들이 일로 건너가서 저 큰 상권으로 갈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안 다닌다. 지금은 평일 오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네. 난 연차 썼으니까 오늘이 나에게 휴일이다 보니까 내일쯤에서 사람 무조건 많아야 된다 생각했는데 맞네요. 이거 저녁에 다시 한번 와봐야 되나 그러면? 우선 한번 부동산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여기 카페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약간 좀 젊은 창업자 느낌으로 여쭤보면은 어떨까 싶어가지고 상담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빌딩 앞에 카페 하나 있더라고요. 그 매물로 나온 게 지금 월세 매물로. 저희 주인이 직접 내놓으신 것 같아요. 딸내미 커피숍 차려준다고 원래 부동산 수장님 건데 부동산 하다가 부동산 안 하시고 그 커피숍 해서 한다고. 무슨 업종 하시려고요? 저 카페. 제가 할 게 아니라 저 이제 사장님 거기가 왜 나왔을까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죠. 거기 유동이 없어요. 보니까 카페 그 기계 다 있고 하니까 어차피 우리 엄마가 할 거니 월 100만 원, 200만 원만 생각해가지고
메리트는 있어야 돼. 거기 뭐 커피가 조금 더 맛있다던가 이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그 자리는 돼 있어. 솔직히 저는 부동산으로서 뭐 임대하면 좋죠. 근데 했다가 또 힘드셔갖고 나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목 좋은 데를 얻어갖고 하시는 게 훨씬 낫다 이 얘기인 거지. 여기가 의외로 유동이 일로 다니지 사람들이 일로 안 다녀요. 아, 다 일로 뒤 후면 일로 쪽으로. 여기 이렇게 다녀요. 아, 사람들이 그 다. 전면이 아니라 후면 쪽으로. 네, 근데 아파트 들어가는데 거의 차로 다니지 뭐 걸어서 얼마나 다니겠어요. 아 근데 아까 경매 나왔어요 혹시 이 근처에?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네. 떨어지기 전이라서 나는 그쪽 얘기하시길래 지금 낙찰받을 금액이면은 좋은 자리를 2억 7, 8천이면 살 수 있어. 어디요? 여기 나와보세요. 저기 보면 그 세입자도 나가신다고 하고 네. 매물로 가능하니까 여기는 어차피 학원 가기 때문에 네. 여기서 버스 타고 애들이 여기로 다녀요. 여기가 후면 쪽이라 난 사람이 없고 전면이 사람 많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3,200 으로 주고 들어가면 베스트인데 제 생각에는 거기도 근데 알차게 들어가려면 이렇게 싼 데 들어가서 커피 맛있게 하는 게 더 나아요. 소일거리를 할 거면 사서 해야지. 월세 사서 해요? 내면서는 힘들지. 그 만약 월세로 좀 깎는다고 하면 얼마까지는 돼요? 월세 깎는다고 하면은 80 정도면 돼. 아니요 80은 아니고 100에서 110 정도? 그럼 임차 맞춰줘요? 어디요? 거기요? 네. 거기 임차를 왜 맞추려고 그래? 지금 임차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만약 낙찰 받으면 경매. 경매도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경매 보러 오셨구나 사장님. 그럼 그거 받고 오세요. 그때 가서 임차 맞춰드리든지 어머님이 여시든지 하시면 되겠네. 좀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 봐봐 이래서 아니 거짓말하다 보니 걸린다니까요 이렇게. 아니 처음부터 경매 왔다 하면 되죠. 아니면 또 어머니 얘기하다가 갑자기 경매 얘기했다가 컨셉을 정확히 잡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일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부동산 한 군데 갔다 온 거 봤으니 이 물건을 보고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현대 메디컬 땡땡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 면적은 16.52평이고요. 지금 반값으로 떨어져서 2억 7,200의 물건입니다. 임차인은 지금 2천에 100만 원 정도에 들어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임차 같은 경우에는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임대에 있는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물건 권리 분석상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사진을 보니 여기 인테리어 집이군요. 인테리어 집 모양이 반듯한 모양이 아닌 이렇게 길다랗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위치를 보겠습니다. 위치 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가 나온 것입니다. 나온 것이고 이 사람들이 어딜 가서 소비할 것이냐를 봐야 돼요. 여기 단지 내 상가가 있네요. 여기 사이드에 단지 내 상가가 있어. 아까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아파트 나오면 바로 나와 있는 물건지 앞에가 있고 또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좀 더 큰 상권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물론 맞아요. 상권은 큰 상권이 작은 상권을 잡아먹는다라는 건 맞지만은 작은 상권이라 하더라도 1046세대의 입주민들이 여기 앞에서 쓸 상권은 분명히 필요하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스타벅스도 있고 청담 어학원도 있고 이렇게 있죠. 이쪽 라인에 비해서 좀 더 좋다라는 느껴질 수 있고요. 스타벅스와 청담 어학원, 베스킨라빈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 앞에도 절대로 그렇게 약한 곳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긴 하네요. 그리고 동선을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물건지가 여기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요렇게 지나갈 거라 생각을 해요. 요렇게. 여기 일방통이죠. 이렇게 일방통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일방통이 돼 있잖아요. 여기 도로세요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요렇게 가서 요렇게 돌겠죠. 요렇게. 자동차 들어와도 요렇게 돌 거 아니에요. 요렇게. 예. 그렇게 들어갈 것 같고 사람들이 요렇게 걸어올 일이 잘 없기는 해요. 보면은. 왜냐면 오른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보이죠. 했을 때 백다방, 김밥천국, 국수나무, 베스킨라빈스, 스타벅스까지 사람들이 요렇게 걸어가기는 되게 기분 좋겠죠. 커피 마시러 갈 때. 그런데 반대로 봤을 때 뭐 파파존스 하나 있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여기는 맘스터치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곳과 이곳을 비교하면은 이곳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입점 브랜드를 보면 이게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이들도 들어왔던 이유는 그래도 유동인구가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더 많을 거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높을 것이고 여기가 좀 더 낮을 것이다라는 게 조금은 그려지긴 하고요. 자, 임대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찍어 볼게요. 1층이 12평에 100만 원. 평당 한 8만 원, 8만 5천 원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평당 8만 원은 한 평당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100만 원 나누기 12평 하면은 8만 3천 원.
83,000원이고 여기는 힘들어 보니까 120만 원 나누기 14평 하니까 85,000원. 그럼 여기는 8만 원대. 오른쪽 가볼게요. 오른쪽. 여기는 11평에 110만 원, 평당 10만 원. 또 똑같은 분이네요. 이분을 찾아갔어야지. 여기는 평당 14만 원 되네요. 그렇죠? 10평에 140만 원. 얘기 드린 대로 여기와 여기를 따졌을 때는 여기가 좀 더 좋다. 이런 거고 여기는 좀 떨어진다. 동선이 좀 떨어진다. 라고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는 평당 8만 원 정도 조금 더 높게 받으면 8만 5천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의 지금 적정 임대료는 16 곱하기 8 하면은 128만 원. 그럼 여기는 아무래도 좀 더 길잖아요. 뒤편이 좀 길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 조금만 더 뺀다 그러면 7만 5천 원 곱하기 16. 뭐 제가 뒤에까지 다 못 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120만 원 정도를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우리가 부동산 갔을 때에는 이 동네에서 상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많은 부동산을 인터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잘하는 부동산, 말이 통하는 부동산에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 같이 예를 들어서 찍어봤는데 이분이 나왔어. 그러면 이분이 좀 가지고 있나? 또 찍어봤는데 또 나왔어. 찍었는데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많이 하시는 분인가? 라고 해서 여기 찍어봅니다. 여기 이렇게. 이분이 어떤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지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이분은 아파트 안에 상가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동산보다 이 부동산 사장님이 어쨌든 간에 더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 동네에 대한 시세라든지 분위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분의 한 분이 바로 이런 분이다 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꿀팁이죠.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전에 관리비가 얼마나 그랬죠? 한 달에 20만 원 나오다고 그랬어요. 20만 원? 야, 여기 16번밖에 안 되는데? 근데 20만 원이 나온다? 좀 비싸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도 우리 체크 필요해요. 프라자 상가가 저렴할 만 원이 넘는다는 거는 굉장히 비싼 금액인데 이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이 건물만 그런 것인지 다른 건물도 이 정도의 금액이 하는지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관리비가 우리 건물보다 비싸 그러면 월세를 더 낮춰줘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만큼 임차인 부담이 되니까 우리 건물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총 금액을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봤을 때는 20만 원? 16평? 너무 비싼데? 아니면 공유면이 엄청 큰 건가? 아니면은 주차장이 엄청 넓어서 좋은 건가? 아니면 건물이 깨끗한가? 그런 느낌 아니거든요. 근데 평당 만 원이라고 하면 좀 비싼 것 같아서 다음에 혹시나 가신다 그러면 주변 물건을 좀 더 꼼꼼하게 조사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한 군데를 더 가봐야 되나? 뭐 경매 나온 말로 하면서 가보는 게 좋을까요? 멘탈이 좀 흔들리셨군요. 사장님이 이쪽 괜찮습니다. 후면부 처음에는. 쪽이 다 학원 가다 보니까 이 학원 애들이 다 일로 이쪽 후면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저 밑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다 이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근데 저는 약간 좀 이번 회차 때 낙찰 될 거라 생각했는데 사장님 말씀으로는 2억 7천이면 더 좋은 자리에서 할 수 있다고. 경매가 아닌 일반 매매로. 그것도 경매가 아니면 일반 매매로. 저랑 피디님이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후면부에서 촬영할 때 사람들이 그래도 전면부 때보다는 훨씬 많이 지나가거든요. 우선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장담컨대 얘기했던 이번 회차 때 낙찰 될 거다라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좀 더 싸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이 마지막에 내가 카페로 우선은 여쭤봐서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해가지고 임차를 맞출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솔직히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뭐 걸리긴 걸렸는데 근데 100에서 110이면은 현재 최저가 낙찰로는 수익률이 내가 볼 때 너무 안 나와가지고 난 이래서 손품 파는 거랑 현장 와서 보는 거랑 확실히 다르긴 다르네요 진짜. 현장 가서 꼭 확인해야 된다 얘기하는 게 진짜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진짜. 뭐 좀 여쭤보려고 왔는데 이렇게 경매 물건이 나와가지고 그 보러 왔는데 혹시 여기 뭐 좀 물어보는 사람 많이 왔죠 사실? 옛날에 나왔다가 철회되고 나왔다가 철회되고 이렇게 한번 그랬는데 그냥 같은 종류가 이게 저쪽으로는 임대체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업종이 특별해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들어와야 되는데 평상시 같으면은 뭐 2차는 한 160 정도가 딱 좋은데 160이요? 근데 업종이 많지가 않아서 쉽지 않을 거예요. 차츰 보시면 알지만은 상권 형성이 좀 들리다 보니까 계속 임대료 내려가는구나. 지금 만약에 동시에 채우려면은 생각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경매정보지 보니까 이 사업 채무자이신 분이랑 사업하신 분이랑 이름이 달라가지고
혹시 사업자하고 저기 팀장이고 뭐 여러 가지 낼 수가 있죠. 그냥 결론은 주인이 직접 장사하신 거다. 그런 거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우선 낙찰 받으면은 저 임차 잘 맞춰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만약에 장사를 해가지고 매력이 있어서 찾아오는 그런 거를 해야만 낙찰 받더라도 뭔가 승산이 있지. 내가 낙찰 받고 임차 세팅을 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하네요. 근데 진짜 확실히. 그 최저가가 2억 7천 정도인데 그냥 보증금 1,000만 원 받는다 치면은 월세 90만 원 받는다 하면은 4.1%. 4.1%. 월세가 점점 더 내려가기 시작하네요. 아니 부동산에서 160에 얘기했는데 지금 90까지 내려갔다고 지금? 아, 이거야. 이거 앞에서 벌고 뒤에서 잃는다고.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2억 7천인데 약간 좀 비싼 감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누군가 낙찰 받을 것 같은 왜 느낌이 들지? 근데 여기 좀 유동인구 좀 많아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학생들이 많아요. 이 앞에 학생들이 많이 지나가긴 해요. 여기 지금 경매로 나와가지고 그거 보러 왔거든요. 근데 여기 사람이 별로 안 지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장사한다고 하면은 뭘 할지도 모르겠고. 저녁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녁 되면은 여기 학원이 많이 있어서. 실례가 안 되면 사장님 여기 월세가 얼마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돼요? 지금 100에서 150. 100에서 150 정도? 그리고 여기는 주변 입주민분들이 많이 오죠, 여기는? 학원이 많으니까 요 우서부터 요 밑에까지 다 학원이니까 학원 선생님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고. 근데 백신 받는다 쳐도 그 업종이 오래 할 수 있는 업종이 찾아오는 식당 같은 경우나 뭐 완전히 학생들 상대로 하는 아니면은 옆에 동물병원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많다는데 맞아. 그것도 방법. 하나 물어봐야겠다. 맞네요. 맞아. 그런 거 많아요. 족장님이 수업하실 때 뭐 옆에 거 확장해가지고 동물병원 그때 임차 세팅 하신 거 얘기한 적 있었거든요. 맞네. 나는 교육을 받았는데 어떻게 피디님 저 잘하세요. 나 교육받은 교육자인데. 근데 저 하나씩 물어봐야겠다. 신불당 한번 가볼까요? 신불당 분위기 볼 겸. 안녕하세요. 여쭤보려고. 제가 만약 이거 낙찰을 받으면 경매로 여기 좀 규모가 작잖아요, 여기가. 확장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없어. 확장하시지 왜? 그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없다고 크게 말씀하시네요. 없어요. 근데 진짜 확실히 이 구도심과 신도심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분명히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여기 걸으면 딱 느끼시겠지만 이 신선한 이 상업지구의 공기. 야, 여기 매물 안 나오나? 확실히 근데 분위기가 다르다. 건물이 하나같이 이쁘네요. 저는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확실한 그 배우스레는 저 불당동 사람들이 이쪽으로 갈 때 우리 그 상가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신호등 건너서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없어요, 진짜. 여기 사람이 진짜 거의 안 다녀요, 진짜. 너무 안 다녀가지고 뭐 솔직히 이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부동산 사람들도 다 거기에 유동인구 없다, 사람 안 다닌다,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솔직히 이 정도 거리면은 걸어갈 거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걸어간 사람 많겠구나, 이동인구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첫 번째 부동산 갔을 때는 이 아파트 배우 세대 분들도 이쪽 상권을 갈 때는 차 타고 이동하신다 하더라고요. 요즘 걸어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면 진짜 자신감이 떨어지네요. 이쪽에 이동인구가 많이 없는 거는 이제 좀 안쪽이니까 안쪽 기준으로 해서 혹시 나온 매물이 있고 뭐 월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는 것도 입찰하기 전에 아마 좀 참고가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게 내가 볼 때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희가 봤던 그 경매 그 물건 그 주변 상권이랑 이 상권이랑 확실히 진짜 다르대요. 내가 저 아파트 그 경매 물건 앞에 있는 아파트 입주민이라 하더라도 뭔가 볼 일이 있다. 그럼 나 일로 올 것 같아요. 걸어오는 것도 솔직히 뭐 5분 안짝으로 걸리고 여기는 솔직히 웬만한 거 다 있기도 하니까. 야, 여기 역시 의원 그 피부과나 뭐 치과가 많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미녀의 또 이제 여직원분들도 많고. 좋네요. 30살 아닌 거 아니에요? 월부님 30살 아닌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미모의 여성분들이야 또. 진짜. 계세요? 네. 제가 원래 이쪽 상권은 생각 안 하고 옆쪽에 저희 어머니 카페 하나
차려드리려고 이쪽 쪽에 지금 카페 자리 좀 알아보고 있다가 몇 평 정도 보시는 건데? 한 15평에서 20평 정도? 15평 정도? 140만짜리 있는데 그거 괜찮아요? 위치가 어디 누가 위치가? 좀 계약하려고 하는데 위치가 지금 사무실 중요하니까. 여기에요. 이 같은 건물이 이쪽인 거예요? 아직 공실이에요 지금? 아니요 뭐 해요. 그 사람 지금 얼마 쓰고 있어요? 그 사람은 주인이에요? 아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니까 싸게 나온 거지. 안 그러면은 다 200만 원대죠. 보증금은요? 보증금 3천인데 2천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보증금 주인하니까 싼 거예요. 렌트프리는 좀 있대요? 렌트프리는 길어봐야 한 달에서 2달? 근데 그거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 사람이 다음 주에 와서 계약한다고 지금 저러고 있어서 뭐 이름이 뭐예요? 카페 이름이? 아예 개인 카페 하는 거죠. 엄마가 바리스타 자격증 따가지고 그냥 아줌마를 상대로 그냥 하려고 하는 건데. 따라와. 그냥 들어갔다만 나오고. 아니 지금 명함 좀 해줘 명함. 계약 다음 주에 계약할 거예요. 근데 내가 보여주는 거야. 아 뭐야 그럼 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려면 빨리 해야 된다고. 아니 우리 엄마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근데 이거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년 반. 새 거잖아 이거. 아니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야 인테리어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못 한다고 힘들어서 못 하니까. 근데 크다. 그럼 내가 이거 엄마 한번 데리고 올게요 엄마를.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경매물건 그 동네 주변에 있는 같은 컨셉, 같은 컨디션이 1000에서 3000까지 보증금이 생성돼 있고 월세 같은 경우도 나와 있는 정보는 미니멈 11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까지 나와 있는데 솔직히 제가 방금 갔다 온 이 신불당 내에 있는 같은 평수, 같은 컨디션 건물인데 여기는 유동인구가 훨씬 많고 배우 소요가 풍부하고 또 여기는 딱 보면은 아파트가 출입구가 이렇게 뭐 있긴 있지만 다 뻥뻥 뚫려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디서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 여기는 솔직히 저기랑 여기랑 값이 똑같은데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여기를 해야 되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근데 뭐 부동산 사장님 말로는 이런 같은 컨디션에 있는 매물은 원래 다 200 이상이다. 근데 주인이 직접 지금 매물을 내놓는 거다 보니 빨리 뭐 거래를 하려고 하다 보니 140에 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뭐 부동산 사장님 말씀을 솔직히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140이라 하는 거는 결국에 주변 시세도 140 비스꾸무리 하니까 이제 말씀을 하셨겠죠. 우선은 카페로 가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우리 이쪽에 있는데 일로 갔더니 너무 좋은 상권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어떤 업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다르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배달업종이야. 그러면 여기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배달업종이야 그러면 더 월세 싼 데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1층 상권 중에 그러면 지금 이 가격보다 저렴한 데가 있냐 없냐가 따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10만 원, 20만 원 더 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난 배달만 할 건데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더 좋다라는 거죠. 가깝고 사람들이 와서 더 배달하기도 좋을 거고 상권이 큰 상권이 작은 상권을 잡는 건 맞아요. 맞지만은 여기는 보면은 1층이잖아요. 1층 같은 경우에는 꼭 들어야 될 업종들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솥 도시락 그런 업종들은 여기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굳이 우리가 더 큰 상권에 가서 한솥 도시락 먹지 않잖아요. 근데 학원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업종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업종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보면은 이삭 토스트, 백다방, 김밥 천국, 국수나무, 와플 대학 이런 것 같이 아이들이 원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마다 그 특색과 색깔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잖아요. 키워드를 따지면 여기는 유흥이다 라고 따지면은 여기는 학원이야 라고 따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본 거를 따지면은 그럼 우리 학원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은 당연히 정해져 있다. 같은 건물의 1층이 같은 평수인데 3천에 140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매물만 좀 올라온 것 뿐이지 거래된 것도 아니거니와 부동산에서 여쭤보니까 왜 거기서 하냐고 거기는 유동인구도 없고 주동선이 아니라고 오히려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할 바에는 차라리 싸게 매매를 해서 차라리 주동선에서 차라리 카페 장사하는 게 훨씬 잘 될 거라고.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그 140만 원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맞아요. 가격처럼 보이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저는 정말 보수적으로 만약 한다고 하면은 90만 원 정도는 돼야 사람이 붙지 않을까 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수인 입장에서 장사할 생각까지는 솔직히 안 해봤잖아요. 업종을 우리끼리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업종 어떤 거 넣어야 그래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업종이 될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서밖에 안 해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족장님이라면은 저 자리를 낙찰 받았다 했을 때 어떤 업종을 집어넣으면 괜찮을까 그걸 제일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제가
판단하는 게 맞는지, 저희 그 상가 경매에 나온 물건에 대한 최대 배후 수요는 배후 세대는 불당 그 아파트 사람들인데, 예, 뒷세대 그분들인데, 그분들이 저 구불당 상권을 패싱하고 신호등을 건너서 신불당으로 주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대부분 그 구불당 안에서 다 해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지, 솔직히 저는 그게 사실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입찰을 하실 생각인지 그거 저요? 저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이번 차수에서? 네, 할 거예요. 저는 진짜 보수적으로 90에서 100만 원 사이로 임차 세팅을 하면은 누군가는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은 다른 데보다 확실히 싸니까. 또 이제 찾아오는 업종을 집어넣으면은 그런 업종 잘만 세팅을 하면은 그래도 내가 뭐 큰 돈을 통한 엑시트가 될 수 있진 않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난 시세보다 싸게 샀고 적당히 임대를 맞춰 세팅을 하면은 분명히 제 물건을 받아갈 누군가 최후의 일은 있지 않을까. 이건 절대 폭탄 던지기가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싸게 샀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저는 임차를 받고 임차를 최대한 빨리 맞추고 이제 임대료를 받을지언정 임대료를 받는 중간중간마다 계속 이제 엑시트를 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그래도 임장 잘하셨네요. 엄마만 찾는 거 아니면은 정말 잘하시긴 하셨는데요. 네. 먼저 이야기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파크 사람들이 여기 쓰는 게 맞냐라고 했는데 보면은 이 엽기 떡볶이라는 브랜드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보고 하는 걸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엽기 떡볶이에 배달할 수 있는 곳은 여기서 배달한다 그러면 여기도 배달할 수 있고 여기도 배달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갈 수 있잖아요. 500m. 그럼 우리가 이렇게까지 배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꼭 왜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배달업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상권이긴 하거든요. 평당 1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 드렸던 업종에 대한 다양성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걸어오는 사람만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눈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는 어떻게 보이죠? 다른 업종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배달이 들어올 거야. 야, 치킨집 어때? 그럼 얘기가 쪼달라지죠. 그럼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많아지고 그 치킨집이 들어오기엔 장사 위치는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아까 90만 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1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10, 120까지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평당 한 6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 주변에 지금 평당 6만 원짜리는 없거든요. 그렇게까지 저렴하게 받을 필요 있느냐? 아니요. 그럴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작 자체를 120만 원 정도 시작을 해서 임차를 드릴 것 같고 2년 뒤에 5%씩 인상을 하면서 금리가 좀 내려간다 라고 하면은 더 좋은 가격에 매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 이유로 생각했던 것은 지금 반값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물건을 낙찰받고 대출받는다 그러면 90%의 대출이 나올 것이고 90% 대출이 나온다 그러면 내 보증금을 받으면은 나의 실자금은 한 2천만 원 내외 들어갈 거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자 내면은 많이는 남지 않을 것 같아요. 뭐 1, 20만 원, 2, 30만 원 남을 것 같지만은 금리가 내려가고 나면은 시세 차익 용도로는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제 1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포커스를 잡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잡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투자라는 거는 내가 얼마만큼 더 많은 생각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내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했고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부동산까지 상의를 했다 그러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가면은 이러한 부분까지도 좀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시면은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도 너무나 잘해주셨고요. 좋은 결과 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임장을 갔다가 잘 모르겠다 또는 디테일한 코칭을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원인베스트 카페에 오셔서 금쪽 같은 불인이 시청해 주시면요. 주저 말고 연락 주십시오. 저희 PD님께서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정말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